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또 탑픽주도 준비했습니다. 이슈가 붙은 강한 종목들 내에서 어떤 종목들 남은 오후장에 보면 좋을지 탑픽주까지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또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샘 올트먼이 방한한 이후 두 기업의 스타게이트 합류 기대감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떤 기업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수혜를 더 받아갈 수 있을지. 어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담았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를 담으면서 SK하이닉스 상승 탄력이 더 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이냐 아니면 SK하이닉스냐 혹은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많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면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는 하드웨어의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이고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해외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것이 전 팩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 놓고 봤었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더 크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사실 기술력이라기보단 가격적인 메리트 혹은 시장에 조금은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조금은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스타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쪽은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이 약 70% 정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20에서 한 30% 정도의 비중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 뭐 추후에 이 AI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상황이 반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바이스의 강점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뉴스 플로우를 좀 해석을 했었을 때는 결국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국내 기업들은 또 사업이 국내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스타게이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쪽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쪽을 놓고 보면 어디를 더 좋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저도 사실은 뭐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주가로만 봤을 때도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샘 올트만이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AI와 관련된 뭐 칩이라던가 설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AI 시장에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HBM 관련해서는 워낙 SK하이닉스가 좀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태원 회장과도 미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쪽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손정희 회장이 물론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기업 중에 AR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쪽과 관련해서 칩과 관련된 부분들 이쪽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샘 올트만이 결국에는 TSMC가 아닌 좀 삼성전자와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잡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제 20만 원을 완전히 돌파하고 안착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되게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지만 HBM이 아닌 파운드리 그리고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활용한 로봇과 관련돼서 만약에 오픈AI 쪽과 뭔가 협업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하이닉스에 한 표를 주고 싶지만 삼성전자도 보셔야 되는 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자회사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또 회사가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한 협력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AI 첨단 칩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주 본부장님. 이런 움직임이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 장비주로도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반도체 소부장 쪽 흐름이 좋았거든요. 지금도 일부 종목들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쪽에도 기회가 올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HBM 관련주들,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또 반도체 종목군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HBM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 HBM을 만약에 오픈 AI와 같이 공급하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후공정 관련 기업들, 특히나 HBM 관련 주들이 지금 여기서 상승세를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지금 미중 분쟁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우리 국내 증시를 좀 돌이켜 보면요. 외부 이슈 그리고 그런 유명 인사들의 발언에 의해서 국내 증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에 이어서 지금 샘 올트먼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샘 올트먼의 방안과 우리나라 AI와 관련된 사업의 협업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AI 소프트웨어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도 분명히 SK 하이닉스와도 오픈AI와도 뭔가 연결고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슈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어떠한 협업에 대한 소식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상승에 힘입어 지금 소부장 쪽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봇과 AI 소프트웨어, 오늘 또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섹터로 좀 순환매가 도나 싶다가도 다시금 로봇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빠른 순환매 흐름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로봇주는 1월에도 이미 많이 올랐던 섹터인데, 샘 올트먼이 어제 우리 국내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밑에 단에 있는 후속주를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뭐 클로봇이나 지금 P&S 미케닉스, SB 시스템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10% 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로봇주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사실 아직까지도 포트 안에 로봇주가 없다면 그건 사실 포트 관리가 잘못된 거죠. 로봇주들은 이미 있었어야 했고, 만약 없으신 분들이 지금 로봇 산업 혹은 이제 로봇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고민을 했었을 때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주인 것들은 인지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에서 과연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현실적으로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더 이상 포매 현상 때문에 못 버티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후발주자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후발주자로 봤을 때는 저는 탑티어는 당연히 감속기 쪽을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의 전체 100% 중 가장 높은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감속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감속기를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개발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SPG와 SBB테크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로봇 중에 향후의 미래 먹거리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산업용에 특화되어 있어서 돈을 버는 쪽에 집중을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은 더 물릴 때 물리더라도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클로봇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이 로봇주의 이제 한 어떤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사이맥스라고 하는 기업이 보이거든요. 사이맥스는 사실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만, 왜 로봇주를 이야기 드리냐면
자동 용접 로봇이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고, 바로 이 용접 자동 로봇이 어디에 그럼 들어가느냐? 바로 조선 쪽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지금 수주 많고 산업 자체가 지금 활황이라든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사이맥스를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 올트먼이 K 로봇을 점 찍어서 수많은 로봇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고민이 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속기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밖에 특징주로는 클로버도 꼽아주셨고 사이맥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이맥스가 오전장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현재는 장중 눌림목 구간에 있고요. 한 14%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맥스까지 후속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 소외주로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에 턴어라운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함께 주목받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카카오는 오픈 AI와 협력한 국내 첫 기업이고요. 또 네이버는 오늘 또 그 창업자가 이제 복귀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여기서 어떤 게 더 봐야 되냐라고 하기에 딱 꼽아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들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저는 네이버에 좀 한 표를 주고 싶은데, 결국에는 카카오가 먼저 오픈 AI와 이러한 AI 제품에 대해서 공동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양쪽 다 저는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결국엔 앞으로 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저런 이슈들도 많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두 종목 모두 다 저는 뭐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이제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있는 게, 사실 최근에 디스플레이 애드라던가 그러니까 광고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치지직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저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올해 네이버의 실적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볼 수 있고, 만약에 네이버도 카카오처럼 AI 관련해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충분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카카오는 지금 개인이 열심히 담고 있고 네이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담고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다 지금 구간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수비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올해 안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달 별풍선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이제는 1인 방송 플랫폼도 AI 시대가 오는 건가요? 그렇다면 수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참 궁금해요. 이제 선택의 영역인 거죠. 숲을 트레이딩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가치적인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할 거냐. 일단 속도의 숲이냐, 아니면 가치의 이제 다른 종목이냐를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 수비라고 하는 기업이 오늘 어찌되었든 실적이 받쳐준 상태에서 플러스 호전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승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숲은 단기 반등세를 노리시는 분들, 혹은 기존에 작년 여름에 하도 실적이 좋다 하셔서 매수를 했다가 물려 계신 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비한다면 누가 또 할 수 있냐면 네이버의 치지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었을 때는 네이버를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앞서 이제 이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카오가 여기도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수급을 놓고 보면
카카오는 개인의 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왔지만, 근데 네이버는 외국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은 정말 갈 때 가더라도 힘들게 가고요. 외국인들의 이 수급을 따라가는 게 조금은 더 용이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숲 현재 상한가가 다소 풀렸는데요. 일단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붙은 종목들은 이 물량을 털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요즘 워낙 또 시장에서 뜨겁다고 합니다. 그 부분 염두해 주시면서 숲은 일단 기술적 반등 코멘트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저희가 이슈별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20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무려 삼천당 제약 현재 22%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시밀러 패소 영향에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지금 말 그대로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이렇게 삼천당 제약이 오르는 이유가 참 궁금하고요. 이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좀 IR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런 급등세가 좋지만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결국엔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걸 패소를 했고 그럼 셀트리온도 지금 이 소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원개발사가 연이어서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이 특허가 무등 특허가 돼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당 제약이 좀 급등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IR에서 뭔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인해서 이제 그 기대감이 다른 쪽으로 옮겨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상승은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 패소 영향이 기타 기업들에게 만약에 이어질 경우에는 삼천당 제약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꼭 염두해 두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조정 때 계속적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버티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최고가에서 사신 거 아니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수익거래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현재 IR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고점이 지난 7월 10일에 최고가 23만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웬만큼 이 최고가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면 다소 수익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익을 좀 챙겨보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알테오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알테오젠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 장이 열리고 나서는 지금 주가가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제 이 증시에서 머크가 급락한 영향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알테오젠? 일단은 되게 묘하게도 흐름들이 나타난 게 장 마치고 나서 삼자 배정 나오면서 시간에 약간은 아니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 삼자 배정에 대한 방식에 굉장히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결국 결론은 어제 기준으로 오늘 알테오젠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간밤에 머크사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우리나라 장을 또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알테오젠의 좋은 뉴스도 떴고 머크사의 주가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에 오늘 알테오젠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장 열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공방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3자 유상증자에 대한 방식도 이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 선기를 잡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가 제가 보는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머크사에 대한 주가의 급락이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할로자임에 대한 특허 문제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라면 당연히 오늘 알테오젠이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만 어제 머크사가 빠졌던 게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HPV 그러니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는 수출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제품이 중국에 못 나간다면 머크사는 어찌되었든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주가의 흐름이었지만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이 알테오젠의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 플랫폼과 또 이제 머크사의 지금 하락한 요인이 같은 이슈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수급 공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알테오젠이 이번에 보여준 실적과 앞으로 받아내게 될 어떤 로열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우상향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석유화학 관련 종목 대응 전략 들어보고 저희가 두 분께 각각 탑픽주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석유화학주들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적용 반사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금호석유를 포함한 석유화학주들로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석유화학 쪽 최근에 업황이 좋지 않잖아요. 관세 이슈가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만 부각받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동안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첨단 소재 관련주들이 좀 좋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마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저가 공세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좀 부진했는데 만약에 이 미중 갈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게 일시적인 그런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미중 갈등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진짜로 미중 갈등, 그다음에 관세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반사익을 받아서 수익성이 개선되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실제로 실적이 나올 때 정말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미중 분쟁 여파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석유화학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뤄봤던 참 많은 다양한 섹터 내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지 탑픽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저희가 반도체부터 로봇, AI, 석유화학주까지 참 많은 섹터들을 다뤄봤어요. 이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까요? 일단 결국 또 로봇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겨워도 그래도 이제 계속 후속 주자 그리고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서 저는 로봇주 안에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익 THK라고 하는 기업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익 THK가 왜 그동안에 못 올랐을까 참 고민을 했던 투자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다관절 로봇에 대한 어떤 개발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의료용 로봇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익 THK이기 때문에 일단 후발주자로 오늘에서야 이제 조금씩 좀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신 전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이면 이렇게 후발주자들은 더 빠르게 더 깊게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10,000원이라는 가격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지도 않지만 내려가지도 않고 현재 위치에서 잘 버텨만 준다라고 하면 저는 후발주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승 시에는 13,000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익 THK를 오늘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육축 다관절 로봇을 공동 개발한 사실이 있다는 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 중에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샘 올트먼과 관련된 이슈로 지금 AI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기억 속에 약간 잊혀진 섹터가 바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인데요. 결국에는 이번을 계기로 삼성 파운드리가 다시 살아날 발판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 3월에 고점이 52,000원대였는데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가격적으로는 매력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RM과 칩넷 시스템, 아키텍처 공개 사항에 참여한 국내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ARM과 관련된 특히나 손정희 회장과 ARM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좀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전고점 직전 고점 부근 21,000원 부근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AD 테크놀로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워낙 종목 장세가 심화하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이렇게 오늘 다뤄본 섹터 내에서 탑픽주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종목 장세가 계속될 때까지는 저희가 이런 시간 마련해 볼 테니까요. 내일은 과연 어떤 종목이 탑픽주로 꼽힐지 오후 2시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내일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